요즘 우리는 나르시시스트라는 말을 참 쉽게 사용합니다.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 거만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쉽게 그 단어를 떠올리곤 하죠. 하지만 심리학의 세계에서 나르시시스트는 훨씬 더 깊고 복잡한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잡한 인간 심리의 지도를 함께 펼쳐보려 합니다. 당신이 혹시 나르시시스트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전혀 다른 범주에 속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개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기애성 성격장애, 둘째는 자기애적 스타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될 자기애적 패턴입니다. 먼저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정신의학에서 정식으로 진단하는 질환입니다. 전체 인구의 약 7%만이 해당될 정도로 드물며 이는 단순히 성격이 나쁜 수준을 넘어 개인의 삶과 주변 관계를 파괴하는 심각한 정신병리를 동반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범주에 속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애적 스타일입니다. 이들은 임상적인 진단을 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비사회적이거나 까칠하고 불쾌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밉상이나 진상 같은 존재들이죠. 그들의 행동은 일관성이 있어서 원래 저런 사람이라고 인식됩니다. 함께 지내기는 어렵지만 이것이 정신질환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그들이 끼치는 피해도 성격장애 수준보다는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깊이 탐구해 볼 것은 이 둘 사이의 회색지대에 존재하는 어쩌면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경험했을 법한 자기애적 패턴입니다. 이것은 평소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 건강한 사람이 특정 상황이나 스트레스 속에서 일시적으로 나르시시스트와 아주 흡사한 행동이나 반응을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행동만 놓고 보면 나르시시스트로 오해하기 쉽지만 그 원인과 심리적 배경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는 병적인 자기애가 아니라 힘든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어기제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나르시시스트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건강한 사람들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는 몇 가지 자기애적 패턴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과 타인을 좀 더 깊고 섬세하게 이해하는 눈을 갖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패턴은 분열, 즉 흑백 논리입니다. 나르시시스트나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완벽하게 좋은 것과 완벽하게 나쁜 것으로만 나누는 유아기적 방어기제를 사용합니다. 그들에게 회색지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제까지 천사처럼 이상화했던 사람을 오늘 사소한 이유로 악마처럼 평가절하하는 식이죠. 모든 것이 100% 옳거나 100% 틀렸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런 흑백 논리는 극심한 상황에 부닥친 건강한 사람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끔찍하고 지속적인 학대나 배신을 경험한 사람은 심리적으로 퇴행하며 세상을 단순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가해자는 절대 악, 자신은 절대 선이라고 규정하며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것이죠. 한국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격렬한 논쟁 속에서도 이러한 분열 현상을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특정 인물이나 사상을 악마화하고 자신들의 편은 무결점의 천사로 여기는 모습은 병적인 나르시시즘의 증거라기보다는 극단적인 상황이 만들어낸 방어적인 사고방식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 흑백 논리를 보인다고 해서 섣불리 나르시시스트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외제화 방어, 즉 남 탓하기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의 실패, 실수, 잘못된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절대 지지 않습니다. 대신 주변 사람, 환경, 사회,
국가 등 외부 요인 탓으로 돌리며 자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죠. 하지만 우리 역시 때때로 남 탓을 합니다. 이는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나 불안에 직면했을 때 나타나는 일종의 심리적 방화벽입니다. 특히 한국처럼 치열한 경쟁과 높은 사회적 기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실패했을 때 느끼는 죄책감과 수치심이 매우 클 수 있습니다. 이 엄청난 부담을 덜기 위해 우리도 모르게 상사가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시험 문제가 이상해서 와 같이 외부로 책임을 돌리며 스스로를 방어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이는 나르시시스트처럼 책임감이 없어서가 아니라 잠시 동안이라도 심리적 붕괴를 막기 위한 무의식적인 노력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사회적으로는 피해자 코스프레나 책임 회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극심한 압박감이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패턴은 작화증, 즉 이야기 지어내기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기억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그럴듯한 이야기를 지어내고 그것을 실제 사실인 것처럼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거짓말과는 다릅니다. 스스로 만들어낸 허구를 현실이라고 굳게 믿고 반대 증거가 나타나면 공격적으로 방어합니다. 놀랍게도 건강한 사람들도 아주 가끔 작화증을 경험합니다. 인생의 큰 위기나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을 때 우리의 뇌는 어떻게든 그 사건을 이해하고 삶의 연속성을 유지하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억의 일부를 재구성하거나 빈 곳을 그럴듯한 서사로 채워 넣어 말이 되는 이야기로 만들려는 시도를 합니다. 이는 흩어진 퍼즐 조각들 사이에 그럴듯한 그림을 그려 넣어 전체 그림을 완성하려는 뇌의 필사적인 노력과 같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를 상습적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판타지를 위해 사용하지만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아주 드물게 그리고 현실에 기반하여 이를 사용합니다. 핵심은 빈도의 차이입니다. 네 번째는 자기 고양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과대하고 비현실적인 자아상을 지키기 위해 주변으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만을 추구하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부풀립니다. 그들의 자기 고양은 현실에 전혀 기반하지 않은 공허한 판타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도 때때로 자기 고양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면접이나 발표를 앞두고 나는 잘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격려하거나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친구에게 너는 충분히 강하고 멋진 사람이야 라고 말해주는 것 모두 건강한 자기 고양의 한 형태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자기 고양이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면 건강한 사람의 자기 고양은 현실에 발을 딛고 더 나은 결과를 위해 스스로에게 힘을 불어넣는 긍정적인 행위입니다. 그들의 자기에는 자신의 실제 강점과 약점, 성공과 실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니다. 다섯 번째는 피해자 의식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피해자 의식은 남을 탓하고 통제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들은 항상 자신이 세상의 부당한 희생양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도 실제로 부당한 일을 겪거나 깊은 상처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피해자라는 생각에 갇힐 수 있습니다. 이는 상처에 대한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반응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차이점은 건강한 사람은 그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건설적인 행동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반면 나르시시스트에게 피해자 의식은 끝없이 더 깊은 피해자 의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뿐입니다. 여섯 번째는 특권 의식입니다. 병적인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신과 같은 특별한 존재이므로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습니다. 그들의 특권의식은 매우 공격적이고 요구적이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반면 건강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특권의식은 훨씬 온화하고 내면적입니다.
예를 들어 몸이 몹시 아플 때 주변 사람들이 조금 더 배려해주기를 바라거나 아주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후 잠시 동안은 특별한 인정을 받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를 강요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대부분 내면의 감정으로 그칩니다. 마지막으로 경로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화를 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의 경로는 일반적인 분노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건강한 사람의 분노가 주로 부당함이나 권리 침해에 대한 반응이라면 나르시시스트의 경로는 자신의 완벽한 자아상에 조금이라도 흠집이 났다고 느낄 때 터져나오는 통제 불가능한 분노의 폭발입니다. 그 강도와 빈도, 그리고 촉발 원인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화를 낼 수는 있지만 경로에 휩싸이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고 나르시시스트라고 판단하기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행동의 빈도, 일관성, 그리고 현실과의 연결고리입니다. 누군가 오늘 남 탓을 하고 흑백 논리를 펼치고 자신을 과대 포장했나요? 그 행동이 일시적이고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반응이며 평소 그의 모습과 다르다면 그는 나르시시스트가 아니라 단지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는 평범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통해 우리는 타인을 섣불리 판단하고 낙인 찍기보다 그들의 행동 이면에 있는 복잡한 심리를 헤아려 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또한 우리 자신 안에서 이러한 자기애적 패턴이 나타날 때 스스로를 비난하기보다 내가 지금 많이 지쳐있구나라고 알아차리고 스스로를 돌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자신과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맺어가는 첫걸음이 될